첫 시간은 설명할 게 많이 해서 말을 좀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왜 하고 있냐 하면 녹화를 할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을런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주 듣고 다니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학개론 공부하다가 민법만 막 공부하면 자축권만 아파. 그러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아프게 하려면 우측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때는 이제 세법을 한번 싹 들으면 평온해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그러면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5사람 알으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등록세야. 등록세는 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원시취득도 있고 승계취득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원시취득은 보존 등기해야 되고 승계취득은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한번 봐봐. 요 갑이라는 자가 이런 건물을 신축해서 그럼 법적인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이때 납세 의무자는 갑이야. 이 갑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소유권자라래. 뭐라고 한다고? 소유권자. 그러니까 하는 자, 소유권자. 그러니까 하는 자, 권자, 명의자, 애간상 권리자. 누구든지 알아먹을 수 있게끔 다 누구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런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납세 의무자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집은 누구 앞으로 등기해놨으니까 갑 앞으로 했으니까 이 갑을 뭐라고 한다고? 소유권자야. 그럼 이런 집을 짓다 보면은 돈의 압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 돈의 압박을 받지. 그러니까 은행한테 가가지고 못 받아. 대출 받지? 그럼 은행이 맨입으로 대출해 주지? 뭐 갖다 맡겨야 대출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으로 갖다 맡기면 우리가 뭐라 그래? 저당권.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지. 그러면 갑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지.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설정자지. 권자야. 은행이네. 이 권리를 보호받은 자는 누구야? 권자지. 진짜 왜 그래요? 나 갈까? 가지마. 은행에서 돈 좀 빌려봐. 그래야지 롯데백화점도 가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은행은 채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반 채권이야? 담보가 들어있어. 담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담보로 피박을 맞았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저당권이 말소되면 누구한테 편익이 있는 거야? 말소 등기는. 설정자가 효력이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설정자야. 다시 할게.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말소 등기는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그 건물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야.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보자. 자, 등록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등기 등록하는 자. 등기 등록하는 자가 등기의 명의자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애간상 권리자다. 오케이? 그러면 전세권 설정 이전에 따른 등기는 누구라고? 전세권자.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했을 때에는 설정자가 내야 돼. 맞아? 말소 대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설정자라고. 나 어디 하고 있는지 알아? 앞은 아무나 앉는 거 아니야. 앞에 앉아갖고 헤매고 있으면 나 오간장 녹이는 거야. 함부로 앞에 앉는 거 아니야.
앉으려면 공부해가지고 앉아야 돼. 그러나 앞에 막 괴롭혀봐.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아유, 진짜. 자, 대의 등기를 읽을지 알면 돼. 대의 등기는 대신 등기야. 맞아? 그러니까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거 명심해.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사례로 나오면 취득세에서 사례로 나올 수도 있고 등록세에서 사례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갑이야. 생각도 하지 마. 그러니까 갑을 나왔다 그래놓고 누가 납세 의무자냐 하고 물어보면은 다 갑질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갑이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 이러다가 이제 취득해갖고 뭐 했어? 등기했어. 그러다가 6월 1일이 되면 무슨 세 내야 돼? 그래, 재산세 내야 된다니까. 그럼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누구라고? 사실상 소유자야. 맞아? 그래서 아까 우리 소유자 취득세에서 이거에 속지 말라고 우리 주의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인데 누가 정하는 거야? 가세권자가 정하잖아. 그러면 가세권자는 누구밖에 모르냐 하면은 한 사람 아는 것이 공부상 소유자 알아. 누구 알고 있다고? 그래, 공부상 소유자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법은 뭐라고 써놨다고? 그래,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따,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권리의 변동이 생겨. 오케이? 그럼 권리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란 말이야. 자, 봐봐. 갑이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졌냐 하면 을한테 팔았는데 5월 25일 날 잔금을 받았어. 근데 6월 1일이 재산세 내는 날이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 민법처럼 사실상 잔금을 딱 주면 소유권이 딱 넘어오잖아. 근데 세법은 그렇게 안 가. 세금 내는 날짜는 사실상 잔금을 줬든 안 줬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세금 내는 날짜가 딱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을은 잔금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다니까. 계약상은 5월 25일이라 했는데 아따 무슨 말인지 얘가 5월 25일이 되니까 일주일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잔금을 처리를 안 해버린다고 이렇게 5월 달에는. 맞아? 그러놓고 우리 핸드폰 끄고 잠적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에 누구한테 세금을 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럼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5월 25일 날이 지났으니까 을이 사실상이잖아. 맞아? 갑은 누구야? 공부상으로 지금 걸려있지? 다시 하자. 그러니까 갑은 공부상으로 걸려있지? 그러면 사실상은 누구고? 을이고. 이렇게 걸려있는 게 을이다 이 말이야. 그럼 원칙적으로 간다면 누군데? 사실상인데 권리의 변동이 있는데 이 갑하고 을이 신고를 안 하면 가세권자는 알 수가 없어. 누구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 공부상 소유자한테. 그래서 키워드가 권리의 변동이 있으면 이것 갖고 답을 하는 거 아니야. 키워드가 뭐냐면 신고했냐 신고 안 했냐가 키워드야. 신고했다면 어디로 간다고? 사실상으로 가고 신고 안 했다면 공부상 소유자로 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답을 하냐 하면은 권리의 변동 갖고 답한다니까. 권리의 변동 가지고는 답이 안 돼. 권리의 변동이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다 그러면 틀려. 권리의 변동이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다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소유자다 틀려. 그러니까 꼭 권리의 변동은 답이 아니야. 형용사야. 키워드는 신고했냐 안 했냐가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눈에 딱 들어오면 뭐를 찾아야 돼?
신고하지 아니한 걸 찾아야 돼. 내 말 이해 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화가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종중재산이야. 그러면 종중재산이면 종중원한테다가 명의신탁을 해놨다니까. 명의신탁은 딱 두 가지만 유효지. 종배. 종중재산하고 배우자한테는 명의신탁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명의신탁 해놨을 때에 종중재산을 누가 납세 의무자라고 하냐 이 소리야.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신고가 되면 종중단체야. 종중단체가 사실상 소유자니까. 그런데 뭐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알 거 뭐야? 누구한테가?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야? 종중원. 아따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이나 종중재산이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다 틀려. 꼭 키워드는 뭘 찾아라? 뭘 신고야? 신고하지 아니한 거. 신고하지 아니한 걸 찾아야지. 신고하면 또 안 돼. 신고하면 원칙으로 가버려. 이해가? 그러니까 눈에 뭐가 먼저 들어왔다. 공부상 소유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신고하지 아니한 거. 신고하지 아니한 걸 먼저 지문을 읽었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를 찾으시라고. 이해가? 그러면 이번에는 상속재산이야. 그러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민법 187조지. 뭐 하지 아니해도, 등기하지 아니해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등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등기하면 어떻게 하냐? 등기하면 등기한 자가 사실상 소유자야. 맞아? 그러면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신고했냐 안 했냐를 또 물어봐. 그럼 신고하면 신고한 자가 납세 의무자야. 근데 뭐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주된 상속자라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키워드가 두 개야.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할 때가 주된 상속자라고. 이해가? 또 시험에 무식한 놈이 상속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할 때 공부상 소유자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도 신고 안 하니까 공부상이라고 하지 말고 잘 나가다가 또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 잘 나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어졌잖아. 그 꺾어진 걸 못 해요.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것은 키워드가 몇 개? 두 개.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할 때 누구라고?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그런다면 엄마. 아버지가 먼저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으니까 누구냐?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그러면 엄마야. 그러면 엄마가 없다. 그럼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큰형. 그럼 그 집안에서는 누나가, 큰 누나가 제일 나이 많이 먹었다. 그러면 큰 누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그런다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그러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런다면 연장자. 연장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는 모른대. 사실상 소유자도 모른대.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공부상 소유자도 행방불명됐고 사실상 소유자도 행방불명됐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 법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해가? 그럼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라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다가 취득세든 등록세든 재산세든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소유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 우리 세법은 소유권을
해부를 해본다니까, 해부를. 어떤 해부를 하냐 하면은, 봐라. 소유권은 뭐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쪽으로? 배타적. 무슨 권이 있어야 돼? 지배권, 이기적. 남의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오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소유권이야. 맞아? 그러면, 봐봐라. 요 사용에 대한 것이 재산세야. 많으면 종부세고, 오케이? 수익에 대한 거. 이 소유권을 내가 사용 안 하고 남한테 빌려주면은 임대로 받아. 그러니까 임대 사업소득이야. 오케이? 그러면 처분하면 한쪽에서는 양도세 내고 한쪽에서는 취득세 받는다니까. 아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소유권 안에 세금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이걸로만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재산세는 사용 수익세야. 맞아? 자기가 사용 안 하면 임대로 받아도 사용한 자가 내는 게 아니라 돈 받은 놈이 사용자가 되는 거야. 아니, 봐라. 좀 이따가 기다려. 그러면 봐봐.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둘 다 행방불명이지. 그러면 누가 낸다고? 사용자가 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용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뭐 찾으면 되냐면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 맞아? 그럼 사례를 든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담아내기상이야. 그럼 어디 갔냐 그러면은 45년 때 일본 가더만 연락 없대.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김깍두기래. 어디 갔냐 그러니까 6.25 때 어디 가고 안 나타난대. 그러면 네가 내라는 거요. 아따, 이해가? 그러면 이자가 몇 년간 내다 보면 20년간 내다 보면은 내 토지 될 수 있겠지. 그럼 이해 갔어? 그럼 한번 봐보자.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다르지? 맞아? 그러면은 집주인이 재산세 내, 세입자가 재산세 내. 뭐 그건 맞췄다고 당연히 뭐 집주인 크게 말할 필요도 없어. 유치원생도 알아. 아이고 진짜. 아니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누가 재산세 내냐 그런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내지.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 소리야. 그러면은 사용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집주인 이 말이 그 사실상 소유자가 집주인이야. 세입자가 누구고 사용자고.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주지 이렇게는 안 준다 이 소리야. 그럼 이렇게 주면 유치원생이 몰라. 우리는 알아. 아따 무슨 말인지 얘가 이렇게 말을 법률적 용어로 바꾼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는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무슨 세라고? 사용세다 이 말에. 그 사용을 자기가 안 하고 누가 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했더라도 유료로 가면은 누가 내? 집주인이 낸다니까. 그럼 무료면 무료야. 세입자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집을. 그래도 집주인. 아 진짜. 다시 할게. 아버지가 집주인이야. 아들이 살아. 어? 그러면 임대료 줘, 안 줘? 그럼 재산세 누가 내? 아버지가 낸다니까. 하여튼간. 이렇게 말을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건 책에 안 써져 있어. 그러니까 학원에 오는 것은 무슨 공부하러 오는 거야? 감이 공부라니까. 시험 보러 가서 우리가 애운대로 그 지문대로만 나오면 누구사 못 푸냐? 다 풀어볼지. 안 그래? 그래서 독서실에 숨어갖고 혼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잖아. 10년씩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책대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은 이런 감을 심어줘. 이렇게 머리 돌릴 수 있는 잔머리를 키워준다고. 그 잔머리가 감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몇 개씩 맞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
모르는데 그냥 감으로 맞췄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 감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잔머리. 이렇게. 이해가시지?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가보자. 자, 국가 등 소유야.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어. 그럼 국가 등이 소유하게 되면 가세한다, 비가세한다? 당연히 비가세지. 국가 등권은 당연히 비가세 단체야. 그럼 여기서 항상 법은 등 이런 게 무섭지? 맨날 국가만 외우다가 시험 보러 가갖고 지방자치단체 나오면 몰라. 안 배웠는데 여기 들어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 나와도 여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맨날 국가만 나오는데 국가만 시험에 안 내. 지방자치단체도 준다 이 소리야. 그러면 무슨 가세? 비가세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 국위지를 불화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가 나와? 매수 계약자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국위지를 불화받았을 때는 연부로 취득할 때도 있고 일시불로 취득할 때도 있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국위지 불화받은 것은 연 단위로 주지 않으면 일시불이야. 그럼 연 단위는 몇 년간 주는 것이 연분할해서 20년간. 그러니까 국위지 불화받으면 무조건 20년간 나눠내는 방법하고 일시불 주는 방법밖에 없어. 이해가? 그러면 여기에 계약금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주지 계약금. 맞아? 그리고 20년 동안 나눠주니까 소유권은 안 넘어오지만 무료로 사용해. 누가? 매수 계약자가. 그럼 소유권자는 누군데? 국가지만 사용 수익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 연부 무료라는 삼위일체가 나오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뜻이야. 이자가 누구야? 사용자. 아따 이해가? 그러면 보자. 애비 일시불이야. 그러면 일시불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무슨 사탕 사러 가냐 가게 가가지고 잔금 주고 바로 가져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 부동산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준단 말이야. 보통 일시불이라는 것은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시불이야. 아따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면 계약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계약금 줬을까 안 줬을까? 줬지. 그리고 무료로 사용한단 말이야. 그 잔금 줄 때까지라도. 이럴 때도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매수 계약자가 되더라 이런 뜻이야. 이해가? 그런데 시험 보러 가봐. 자, 민법에서는 계약금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세법에서는 계약금이라는 말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자, 국가 입장이 있고 매수 계약자 입장이 있단 말이야. 매수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를 미리 줬지. 그러니까 미리 줬으니까 선지급금 이렇게 말을 해. 앞선자 미리 지급한 금액. 그러면 국가는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지. 앞선자 받을 숫자 뭐라고 한다고? 선수금 그래.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안 나오고 뭘로 나온다고? 선수금으로 나와. 그러니까 국가가 선수금 받고 무료 사용하게 했다 하더라도 뭘로 읽으라고 존말해서 계약금으로. 그러면 누구라고? 매수 계약자. 그럼 이 선수금이라는 말은 두 군데서 나온다니까. 세법 시간에도 나오지만 공법 시간에서도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민법에서는 선수금이라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금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세 개 들어. 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안 중요하니까 프린트 읽어보면 돼. 자, 프린트 한번 봐보자. 원칙. 뭐라고 하냐면 가세 기준일 현재 누구라고? 사실상 소유자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놨니? 을.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항상 봐라. 취등록세는 갑이 취득해. 이렇게. 취등록은 항상 갑이 취득한 거야. 그러면 그 갑이 봐봐라. 갑이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냈어. 그러다가 6월 1일이 되면 재산세 내는 거야. 맞아? 그 갑이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 그럼 미쳤다고 시험에 내냐? 아, 갑이 취득해서 갑이 보유하고 있다가 갑이 양도하는데 무슨 놈의 시험에 낼 거이 뭐가 있니? 그러면 이제 재산세 와가지고는
갑이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을한테 팔아먹었다. 6월 1일 이전에.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하고 나와 살해 문제가 나오면 4번이나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뭐 이 살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을. 아, 무슨 말인지 얘가? 무조건 누구 물어본다고? 을. 뭐로 나오면? 살해 문제로 나오면, 갑을 나오면 무조건 재산세에서는 을이야. 됐어?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면은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봐. 시험 딱 가면 오지선다형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딱 5개가 딱 나오는데 딱 내가 쳐다보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답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붕 떠. 요사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그게 각 답이 그냥 시커멓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그렇게 된다니까. 시험 보러 가면 그냥 답이 내가 답이다 잡아가라 하고 일어나. 안 일어난 사람은 내년에 다시 여기 와야 돼. 아, 농담한 거 아니야. 시험 보러 가서 읽어본다. 읽기는 뭘 읽어? 읽어서 생각할 시간 없어. 딱 쳐다보면은 내가 답이다 하고 딱 일어나는 거야. 시커매갖고 쫙 올라와. 그럼 내가 답 이렇게 착 잡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해봤자 어려운 문제는 답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쉬운 문제 들리지 않는 거 그거나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얘가? 어려운 거 쎄빠지게 해봐라. 그거 맞출 수 있는가? 못 맞춰. 근데 쉬운 거는 공부 안 해가지고 헷갈려서 틀려. 그래서 재수 삼수가 이루어지는 거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우리는 60점이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몇 개만 맞으면 돼. 16개만. 16개가 40점이야. 40점만 답이 딱 일어나면 나머지는 지렛대에 의해서 그냥 찍어도 우리 집 개가 와서 찍어도 20점 맞아버려. 아, 또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40점은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야. 각 과목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공부 다 하려고 그러면 10년이야. 그러니까 열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럼 공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버린 문제구나. 일단 재미라도 느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되는 거요. 자, 어디 하다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아? 자, 신고가 없을 때야. 그러면 공부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권리의 변동하고 종중재산일 때 권리와 신고 없을 때 공부상이야. 맞아? 그러면 상속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해야지 주된 상속자야. 근데 시험 보러 갔어. 뭐가 먼저 들어와? 눈에. 주된 상속자가 먼저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누구다? 주된 상속자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히 눈에 들어왔다 하면 사용자. 사용자가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 그 예에는 사용자가 될 수가 없어. 막 다른 말로 꼬셔도 넘어가지 말라니까 좀 제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는 이제 SM5 타고 다녀. 그런데 우리 마누라 친구는 BMW 타고 다녀.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 보고 내 차 차 그러니까 안 타고 그쪽 차 타더라니까. 여튼간. 그래서 내가 내려 그래도 안 내려. 그 차 타고 가불더라고. 잘 가라 이 자식아. 그러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누구라고? 수탁자. 오케이? 유탁자로 10번 나왔다. 그러니까 요놈의 유탁자가 X야. 수탁자가 맞는 거야. 이거 시험 보러 가면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수탁자야. 오케이? 그러면 채비지 보루지 이런 것도 최근에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답은 아니야. 당연히 시행자 거지. 거의 누구 거야. 이해가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지분권자고. 연대납세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지를 한번 봐보자. 자, 봐봐. 이런 토지를 2억에 취득했단다. 그럼 이렇게 2억에 취득했다면 이 2억을 뭐라고 그래? 당연히 취득 가격, 금액이 나오니까 취득 금액 그러든가 가액 그러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취득 가액이야. 맞아? 그래서 A하고 B하고 둘이서 공유로 취득했대. A하고 B가 누구야? 남편과 부인. 그러면 누구라고? 공인물이래. 그럼 무슨 표시 안 했대? 그러면 지분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균등. 맞아? 그러면 당연히 A하고 B하고 둘이 얼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다니까. 또 1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따 2억에다가 곱하기 50% 세 사람이 공유하면 3분의 1. 이해가? 그러면 이 1억은 뭐라래? 2억은 취득가액이야. 그럼 1억은 뭐라래? 아, 취득가액이지 무슨 가액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인데 뭘로 계산해놨어? 그래, 그러니까 거기다 가운데다가 취득가액 가운데다가 취득 지분가액이라고 읽으면 안 될까? 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지분으로 나눠놓은 가액이 취득 지분가액이야. 오케이? 그래서 취득 지분가액에다가 곱하기 각각의 세율. 왜 각각의 세율이냐 하면 생각을 먹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에 남편하고 부인 이름으로 했다 하면은 4% 나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공유명의로 했다고 그런다면 3.5로 나와. 상속받으면서 공유로 했다고 그러면 2.8 나온다니까.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그 세율이 무슨 세율로 간다고? 각각 세율이. 그러다가 6월 1일이 되면 무슨 세 내? 아, 재산세 낼 거 아니야.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내? 누가 낸다고 아까 방금 배웠어? 사용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A는 A가 사용하지. B는 이거는 국가가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B가 세야. 아따 이해가? 그러니까 누가 내더라고? 사용자가 내더라 이 말이야. 취득은 물건 중심으로 내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 있는 거야? 연대 책임이 있어. 그런데 사용자는 각자야. 누구라래 그걸? 각자를. 그래, 지분권자 이렇게. 취득세에서는 지분권자란 말을 안 써놓고 와, 은근슬쩍.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지분권자라고 써줘. 각자 내라고.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각자 내는 거야. 이해가? 그러다가 양도했어. 그럼 무슨 세 내? 그럼 양도세 낸다 이 소리야. 그래 2억 주고 사가지고 4억에 팔았어. 그러면 4억에 팔았으면 2억의 이익이 생겼지 않아. 그러면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각자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1억씩 이익을 봤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250만 원 빼고 여기서 250만 원 빼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 소리야. 맞아? 그러니까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야. 그러니까 개인별로 내는 세금이야. 그러면 남편이 양도소득세 안 내면 부인이 내줘야 되지. 아니라니까. 부부 별산제라니까. 소득은. 그래서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취득세 빼놓고 나머지에서는 연대 책임이 나오면 일단락 무조건 X야. 근데 딱 한 군데만 있어. 양도 부인이라고 나중에 이제 하나 배우는데 거기에서 연대 책임이 하나 나와. 그러니까 그게 나온 것이 알게 되면 그게 답동네라는 뜻이야. 아따 맞아?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만 일단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연대 책임이 있고 언젠가 하나가 나온다 그러더라. 그놈이 나올 때를 기다려. 오케이? 좀 있으면 나와. 그러면 이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재산세를 낸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6억, 5억, 80억 초과한자지. 생각나? 확실해?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 암기 1부터. 암기 1이 뭐야? 별장, 분리과세, 건축물 제외지.
암기투가 뭐야? 암기투. 정미, 감원. 이미 임시건축물이지? 뻥치가 다 무조건 내야 내. 아니, 임자 써놓으니까 임시건축물밖에 몰라. 임대주택. 안장한다. 종업원 기숙사,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 집용주택, 문재인이지? 문화재야? 오케이. 예. 이런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는 소리야. 그리고 6억, 5억, 80억 초과한 자들이 암기 3야. 맞아? 그러면 한번 봐보자 이 말이야. 자, 이런 주택을 취득해서 공시가액이 12억이야.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서는 시가표준이라고 하지만 그 시가표준이 종부세에 와가지고는 공시가액이라는 말로 바뀌어. 맞아?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공시가액이 12억이면 종부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지. 얼마 초과하니까. 6억 초과하니까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소리야. 이때 남편하고 부인하고 공동명의로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슨 표시가 없다면? 지분 표시가 없다면 각각 6억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납세 의무는 세대별로 따진다, 소유자별로 따진다. 소유자별로.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 되지? 밑줄 그어줘야 되겠냐? 안 그어줘도 되겠냐? 그럼 그어줘 볼게.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 5억, 80억 초과한다라 했잖아. 이때 두 번째 줄에 가면은 공동명의는 무슨 가액으로 따져서? 지분가액으로. 그러니까 공동명의인데 공시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12억이다. 있다 없다? 없다. 얼마가 초과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맞아? 소유자별로 합산이라는 것은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고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세대별 합산이라는 말 나오면 X야. 그럼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 가나? 자, 봐보소. 그러면은 뭐 그려놓은 것 같냐? 대한민국. 여기는 일본이 미국 놈들. 그럼 여기는 국내 자산이지? 다 맞아? 여기는 무슨 자산? 국외 자산이야. 그러면 국내 자산은 거주자가 사서 팔아서 이익이 있다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거주자는 국외 자산을 사고 팔아도 납세 의무가 있어. 헷갈려? 그럼 비거주자가 일본 놈이 다만액 이상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토지 사가지고 팔아도 이익이 있다면 세금 내야 돼. 써줄게. 진짜. 자, 국내 자산은 누구도 내고 거주자도 내고 비거주자도 낸다. 그러면 국외 자산은 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니까.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겠니 없겠니? 없지. 봐봐라. 다만액 이상이 지 나라 토지 사가지고 팔아서 이익 봤어. 그럼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줘. 이거의 답을 2번 줬어.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누구는 있는데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니까. 근데 비거주자는 있다 없다? 자, 여기가 함정 하나야. 비거주자는 없다. 그런데 이 거주자라 하더라도 모든 거주자가 국외자산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틀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계속. 무슨 속? 계속.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 시험에 10번 나왔어.
몇 년? 1년 X, 2년 X, 3년 X, 4년 X, 5년 O. 그것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계속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야. 봐봐. 자, 1번 여자가 한국으로 시집 왔어. 그러면 한국으로 시집 오면은 며칠 지나버리면 183일 지나면 거주자로 바뀌어. 이해가? 그래서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 보고 살살 꼬셔. 야, 네 나라에 있는 땅 팔고 와라. 그거 놔둬봐야 뭐하냐. 그래서 이제 일본 여자가 일본에 있는 땅을 가가지고 팔았어. 얼마에? 100억 엔에. 복도 많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억 원은 되지. 아니면 말고 됐네. 그러면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너 국외자산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내. 그러면 이 여자가 귀국할까 안 할까? 안 해불고 여기서 살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배웠냐고? 선녀와 나무꾼에서 교훈을 받은 거야.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나무꾼 보고 선녀복을 몇 명 날 때 주라 그랬어. 그 3명 날 때 주라 그랬는데 이 무식한 나무꾼이 2명 나니까 줘버렸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밧줄 타고 가버렸지 않아. 그래서 이걸 얘 둘 날 때는 안 되는구나, 가는구나. 얘 셋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 셋 날려면 5년은 걸려.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5년 이상 되고 얘 셋 낳는데 일본으로 가질까 못 가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이혼도 얘들 1명 2명 있을 때는 이혼해. 근데 얘가 몇 명 있으면 3명 있고 이혼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국가가 이혼 못하게 하려고 얘 몇 명씩 낳으라고 막 하는 거야. 3명씩 낳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잊어먹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또 나중에 하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봐봐. 자, 을이 이런 토지를, 이런 부동산을 7억에 취득했단다. 얼마에 취득했다고? 7억. 7억에 취득했어. 그래가지고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팔았다고. 얼마에 팔았냐고? 10억에. 그러면 을의 양도가액은 얼마야? 15. 또 맞아? 을의 취득가액. 너무 쉬우니까 지금 어려워. 이 사람들 되게 웃기네. 진짜 쉽기는 쉽다. 억자만 빼불면은 안전 유치원 교육이야. 10억에서 7억 빼니까 3억이야. 다시 해줘. 유치원 교육으로. 사과가 10개 있는데 세법 교수가 7개 먹었다. 몇 개 남았냐? 3개. 3억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3억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하면은 양도자가 을이야. 맞아? 을이 팔아먹었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을. 그럼 취득세를 물어보면 병은 얼마에 대해서 취득한 거야? 10억. 10억에 대한 취득세 내면 되는 거고, 을은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내면 돼. 그럼 이런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이런 걸 시험에 내놓으면은 우리가 기분 나빠. 이 새끼들이 우리를 완전 무시한 거 아니야? 이러고. 안 그래? 이렇게 내라고 할까? 무시당해도 좋다. 합격만 하자. 한장하네 진짜.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문제다운 문제를 풀어야지. 아주 쉬운 거 풀면서도 좋다 하고 있어라. 진짜. 그 애들이 누군지 알아? 15-1. 15-1이 누군지 알지? 데모해갖고
자격증 딴 사람들, 그래도 뭐 자기는 15-1에서 딴 게 아니라 15회에서 땄다. 그러면 자격증 그 발행한 날짜 봐보면 알아. 5월 이후에 나와 있으면 그건 15-1이야.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하지 마. 만약에 하다가 조금만 잘 못되잖아. 그러면 또 데모한다. 그 습관 어디로 가냐? 15-1이 이 강의 듣다면 나한테 또 명예 훼손이라고 또 오겠네. 오기만 와봐라. 확 패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을하고 병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을하고 병하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로부터 취득했다고? 갑. 갑으로부터 취득해가지고 병한테 팔았다. 이렇게 이제 셈에 나와. 그러면 갑은 취득가액이 1억이란다. 응? 그런데 10년간 보유하다 보니까 시가가 7억이야. 그러니까 갑이 1억에 취득했는데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 7억이야. 그러니까 팔라고 보니까 얼마의 양도 차익이 생겨? 6억의 양도 차익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6억이면 얼른 계산 한번 해볼게. 6억이면 뭐가 있냐면 5억까지는 40%야. 그러면 1억은 42%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은 5억까지는 6에서 40까지야. 이게 한 1억 7천인데 1억 7,200만 원 정도 나와. 그러면은 5억 초과한 1억은 4,200만 원이라니까. 그러면 한 얼마 나오냐면 2억 2천 나와. 6억의 이익을 보면 2억 2천이야. 그러면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2,200 하게 되면 2억 5천 정도가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낸다니까. 많아 안 많아? 2억 5천이면 동남아를 20번 왔다 갔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2억 5천 세금 내기가 싫어. 그러면 뻥을 치든가 취득가액을 7억에 했다고 하든가. 뻥은 싫어? 그러면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은 부인한테 뭐 해보자고? 증여하자 이 말이야. 얘가 그러면 증여로 오게 되면 취득가액이 시가로 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가. 오케이? 그러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배우자 증여공제가 있어. 배우자 증여공제가 6억이야. 매년 6억씩 해주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6억이야. 나 이거 강의했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된통 당했다. 나 내하고 그러면 30년 살았으니까 18억 내놔라 이러는데 사람 미치는 거야. 1,800도 없다 내가 그래서. 그래서 6억 공제해 주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6억씩 공제해 줘. 매년은 아니고. 그러면 가표가 1억 잡혀. 그러면 여기에 10%가 증여세야. 그러니까 1,000만 원이야. 무슨 세가 1,0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1억 주고 샀는데 2억 주고 샀는데 7억 8억 이 정도 되면은 무조건 배우자한테 증여해야 돼.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1달러 증여하라 이 소리야. 그래서 증여하게 되면은 2억 5천 낼 걸 1,000만 원이면 퉁 쳐져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누구한테 팔았다면 병한테 팔았단 말이야. 7억에 팔았다고 하자. 계산하기 편하게끔. 7억에 사가지고 7억에 팔았어. 그러면 양도차익이 없지. 그러니까 2억 5천 낼 걸 1,000만 원으로 해결했잖아. 아주 좋지. 그러니까 국가가 열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2억 5천이 1,000만 원으로 둔갑해서 파니까. 그래서 법에 뭐라 해놨냐. 증여 받아가지고 5년 이내에 팔면 몇 년 이내에 판다고? 5년 이내. 그러니까 5년 후에 팔면 7억으로 해주는데
5년 후에 팔았다면 7억으로 해주는데 무슨 말인지 얘가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팔았을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2월 가세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제발 빌어. 2월 가세라는 것은 넘겨서 가세한다는 말은 이해가 같지 않아. 그런데 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만 넘어가. 취득가액만 2월 가세야. 무슨 가액만? 취득가액만 2월 된다니까.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2월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돈 가지고 있는 자는 병이 을한테 줄까 갑한테 줄까? 병이 전 소유자한테 줘 현재 소유자한테 줘? 잔금을 을한테 주지 갑한테 주겠냐? 그러니까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야? 우리지. 그러니까 우리 돈도 가지고 있고 우리 양도도 했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2월 가세 그러니까 넘어간다 그러니까 취득가액도 넘어가고 세금도 넘어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몸짓을 하는데도 잊어먹지. 우리 이렇게 해보자.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만 2월 가세한다. 취득가액만 2월 된다. 취득가액만 2월 된다. 납세 의무가 2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명심명심? 내 말 이해가?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써놨냐 프린트를 한번 봐봐라. 자, 5년 이내 2월 가세가 있고 양도 부인 문제가 있어. 그럼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수중자, 을이야. 연대 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 없다니까. 봐라. 우리 돈 가지고 있고 우리 납세 의무자야.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야. 이해 가요? 이때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 자 여기 봐봐. 여기 냈던 증여세 있잖아. 5년 후에 팔면은 증여세는 원칙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얼마로 가기 때문에 1억으로 갔을 때에는 양도시까지 든 비용이 1,000만 원이 더 든 거 있잖아. 그러니까 증여세는 원칙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어디에서만 2월 가세에서만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때 취득가액은 누구 걸로 하라는 거야? 증여자 걸로 하라 이 말이야. 내 말 이해가? 그럼 거기다 5쪽이라고 써놔봐. 써놨어? 그럼 5쪽에 가보자. 4쪽, 5쪽, 6쪽은 보충 자료라 그랬어. 그럼 5쪽에 가면 세 번째 칸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지. 그러니까 하나는 2월 가세 문제고 하나는 양도 부인 문제가 되어 있지. 그러면 제일 먼저 증여자의 관계는 누구냐? 특수관계자 중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증여야.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특이요. 이때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이 바로 골프 회원권이야. 이런 것을 증여받아 가지고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해라. 이해가? 그러면 취득일도 장특공제나 세율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도 취득일의 가액이 취득가액이야.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증여자 걸로 갔으니까 취득일도 증여자 걸로 가야지. 이해가요? 이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을. 증여받은 자다. 연대 납세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세액공제에 산입한다. 그래. 그러니까 세액공제로 나오면 X야. 어디에 산입하라고? 필요경비에. 이해가? 그런데 9번 2월 가세 배제가 있단다.
얼마로 해준다, 여기 봐봐요. 얼마로? 5년 안에 팔았다 하더라도 얼마로 해준다고? 7억으로 해준대. 1억으로 안 해주고. 증여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해버렸어. 증여자가 사망해버렸다고. 오케이? 다음에, 자, 증여했는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을 당해. 수용이 뭐야? 공익사업이지. 그러면 5년 이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넘어간 거잖아. 그럴 때에는 2월 가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혼인관계가 사망하거나 혼인관계가 사망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1세대 1주택이거나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한 후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2월 가세에서 폐지한다고. 그럼 얼마로 해준다는 뜻이야? 7억으로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하루아침에 정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만 해. 봐봐.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했지? 그러면 증여받았잖아. 5년 후에 팔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5년 이내에 팔았을 때에 2월 가세인데 뭔만 2월 된다고? 기득가액만. 납세 의무는 2월 된다 안 된다? 몽땅 2월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기득가액만 2월 된다니까. 10분간 쉬면서 생각해봐.